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 5개를 추천드릴 생각입니다. 이 중에는 4개의 레이어 2, 1개는 별개로 추천을 드릴 생각이고요. 우선 이전 영상에서 교정할 부분 짧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도, 21년도를 설명할 때 초신성 테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용어상 레이어 2와 혼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신성이라는 테마는 확장성에 성능적인 우월함을 내세워 이더리움 대체제를 그리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혀져 있는 솔라나부터 닷까지 이 코인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체인 간의 확장성을 겸비하려고 하고 트랜잭션 성능을 좋게 만드는 코인이다. 이런 것들이 초신성 테마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밑으로 레이어 2는 어떻게 보면 거래를 대신해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제랑 대신의 차이, 대신한다는 것은 작업을 하고 똑같은 결과물을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옵티미스틱 롤업이나 GK 롤업이라는 기술로 빠르고 쉽게 대리 작업을 해준다. 이렇게 레이어 2를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제가 1편에서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대표이자 기술적 발전 측면에서 어떤 고지를 선점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과거부터 본다면 스마트 컨트랙부터 시작한 이 이더리움의 기술적 역사가 22년도, 23년도 들어서는 좀 더 세밀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스케일링과 레이어 2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안에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ZK 롤업, GK 롤업이나 옵티미스틱, 낙관 롤업이라는 기술이 있고, 이 외에 사이드 체인, 플라즈마 이런 것들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설명할 때 이런 이더리움을 선행하는 이유는 알트코인의 시세 구조상 90% 이상의 코인들이 이더리움의 낙수 효과를 본다는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이더리움의 입지가 세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기술 역사를 따라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에 해당하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더리움의 대체자라고 주장을 하며 발전을 계속해도 그것만 따라가더라도 초신성 테마같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작업만 대신 해줘도 시총 30위 안에 들어간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폴리곤은 그 어떤 코인들보다 이더리움의 그림자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1편을 보고 오신 분들은 폴리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폴리곤을 추천을 하면요, 시총이 너무 높다는 반응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장이 알트 시즌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로우캡으로 채울 수 없음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폴리곤의 기술적 발전 또는 기술의 핵심은 위에서부터 나이트폴, 미든, 제로, 어베일, 엣지, 슈퍼넷까지 이보다 더 이더리움을 잘 따라간 케이스는 없다는 걸 한번 봐주시고, 폴리곤의 1편에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 2 코인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상단에는 아비트럼과 옵티미즘, 폴리곤이 있고 하단에는 GK 싱크, 스타크넷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이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 상단 하단이 나뉘게 되고, 그 안에서는 사이드 체인,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사이드 체인이 빠지고 그 밑으로 플라즈마, 그리고 롤업이라는 게 나뉘게 되죠. 그럼 롤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일까? 제가 마우스로도 표시를 하고 있지만 이 초록색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이해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작업을 쪼개고요. 그 쪼개진 작업을 사이드 체인으로 시도도 해보고 플라즈마도 시도해보고, 이제는 레이어 2 부분에서 롤업 부분이 좀 중요시 되었다,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개진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처리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 스케일링을 설명할 때 항상 이런 그림을 가져오는 이유는 어렵게 설명하고 싶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세한 그림도 여러 번 보고 이해할 수준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학습 용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안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2번 강조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 내년과 또 2년 뒤에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만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인생 처음으로 철학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 수업에는 플라톤부터 칸트와 니체까지 철학자들을 학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첫날 이 그림을 보면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설명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왼쪽이 플라톤이고 오른쪽이 아리토스텔레스죠. 우선 플라톤은 이데아, 선의 이데아, 약간 추상적 또는 이상적인 걸 추구했기 때문에 하늘 위를 가리키죠. 손을 보시면. 그리고 오른쪽은 약간 형이상학, 또 본질, 근본을 중시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아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토스텔레스, 스승과 제자 3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림이고,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
사실 뭐 철학을 배우는 것도 아닌데 이런 큰 그림에서부터 좀 흥미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 그림을 세부적으로 좀 나뉘어서 재미를 느끼다 보면, 흥미를 느끼다 보면은 억지로 막 배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이 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그냥 천천히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저 뭐 레이어 2니까 무조건 사세요. 옵티미스틱 롤업이 올라가면은 OP를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영상을 보더라도 뭐 ZK 롤업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ZK 롤업이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또 하단에는 뭐 검증자가 필요가 없으니 ZK고, 또 검증자가 필요하면은 이게 뭐 옵티미스틱 낙관적인 증명이 되는 거고, 또는 플라즈마 쪽으로 빠지겠구나. 또 왼쪽에는 좀 웃긴 뭐 사람이 트랜잭션을 공유하는데 앨리스랑 바비라는 게 나오는구나. 근데 이 앨리스랑 바비는 7, 8년 전 기술서에도 뭐 영이야 철수격으로 쓰이던데 재미있는 그림이구나. 여기까지 흥미를 느끼시면은 저는 사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요.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케일링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거래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만드냐, 가스비, 거래 비용은 얼마나 더 저렴하게 만드냐,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옵티미스틱, 낙관적인 롤업이고요. 이 낙관 롤업의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입니다. TVL량을 보시면 다른 것보다 압도적으로, 밑으로는 밀리언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위에는 빌리언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압도적으로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항목들은 ZK 롤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은 활동적인 측면에서도 꽤나 준수한 결과값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활동성조차도 괜찮은 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옵티미즘의 토탈 밸류락 얼마나 담겨져 있냐, TVL량을 보면요, 올해 1월부터 계속 증가를 하다가 거의 2배가량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 데이터상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면은 베이스라는 놈이 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최근 2주 동안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데, 이게 좀 증명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현재는 스킴 소리까지 듣고 있지만, 원래 코인판이라는 게 그래요. 스캠이거나 가달트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베이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레이어 2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은 폴리곤 다음으로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시총이 너무 높다, 또는 세 개가 시총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GK싱크나 스타크넷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단의 두 개, GK 롤업을 사용하는 이 두 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시세 평가가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코인에는 많은 코인이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5개만 보셔도, 또는 이 2개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톤코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폴리곤, 옵티미즘, 아비트럼과 마찬가지로 꽤나 시총이 높은 코인이지만 텔레그램이라는 매개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텔레그램 안에선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한 지 꽤 됐고요. 사용자명을 경매에 붙여서 소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을 만들어서 텔레그램 안에서 톤을 저장하고 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송금할 케이스가 생긴다면 그냥 친구한테 톤으로 줘도 된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텔레그램의 유저 수를 보게 되면 22년 말 현재 7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수 사용자도 고려해 볼 문제지만 이미 14년도, 15, 16, 17, 18년도, 20년도 해당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한 데이터를 보면 여기서 너무 박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꽤나 잘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톤의 시총은 현재 18위로 5조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리플의 시총이 40조가 되는 걸 보면 정말 우스운 말이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톤이 지향하는 서비스에서는 DEX, DEX, 어렵게 말하면 DEX지만 그냥 그 안에서 거래를 하고 그냥 그 안에서 거래하고 수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로스체인이라고 나와 있죠. 초신성 테마에서 볼 법한 확장성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톰격은 아니지만 이더리움은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지출 수단으로서도 고려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된다면, 또 그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어떤 입지를 잡을 수 있을지 정말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현재 톤은 시총이 높지만 이러한 지향점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개 이상의 코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알려드린 코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런 알트 콘텐츠를 촬영하는 동안 비트코인 분석이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 미흡한 부분은 오전, 오후 시황으로 나눠진 석구방을 이용해 보시고요. 석구방의 링크는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